네. 네. 신기하네요.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반대로 끓이지 뭐. 그죠? 저희 지금까지 이제 라면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네. 사실 저는 라면 평론가, 라면 전문가라는 직업을 선생님 통해서 이제 네. 영준님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알게 돼서 네. 되게 그 자체도 신기하거든요. 창직이잖아요. 아, 네. 저는 앞으로는 이제 창직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라면 전문가로서 이 직업을 갖게 된 뭐 계기나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들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꿈을 처음 가지게 된 건 제가 입시 기간이 너무 길었었거든요. 그 수능을 4번이나 봤는데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던 때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군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한번 내가 인생을 재밌게 할 취미를 한번 찾아보자 네. 라고 해서 찾아보다가 마트에 거기 군대 매점에 있는 네. 수많은 라면들이 보여서 한번 이것들을 한번 다 먹어보고 전역해야겠다라는 소박한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나라에 라면을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고 임용고시를 앞둔 이제 직전에 네. 제가 책도 출간하고 방송 출연도 계속 하게 되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업 평론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교사 생활 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그래도 교육대학교를 다녔으니 한번 교사 생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교사 생활 했고 교사 생활이 너무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라면에 대한 꿈도 있었기에 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가 작년 초부터 라면 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혹시 또 그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 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사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이 계속 나오고 또 안정적인 커뮤니티와 직장이 있다는 게 되게 큰 힘이었는데요. 의원 면직을 하고 나오니까 그런 이제 안정적인 게 사라지고 수입도 갑자기 확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나온 것이 아니라 라면이 좋아서 이제 의원 면접을 했기 때문에 초기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이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있고요. 라면 관련한 수입만으로 지금 1차적 목표가 월 100만 원을 버는 것이었는데 지금 네, 거의 달성을 해서 이제는 전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출퇴근 시간 같은 게 없고 주말도 없이 계속 이제 올인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딸을 이제 얻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상 육아도 같이 하고 일도 하고 요즘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네. 대중 없으니까 뭐 그냥 네. 내 하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거니까. 같아요. 네, 교사 생활 할 때도 근데 사실 좀 제가 좀 일이 잘 맞아서 네.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했지만 프리랜서가 되니까 퇴근 시간이 없다 보니 정말 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표 달성을 네. 1차 목표, 네. 달성하시기를 응원하고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네. 됐던 게 제 고향이 구미거든요. 네. 구미에 라면 축제 있었잖아요. 네, 혹시 맞습니다. 참여 그때 하셨나요? 네, 구미 라면 축제에서 저를 이제 토크쇼 이제 패널로 초청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라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고 또 제가 거기서 이제 영상과 이런 걸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구미지만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네. 김천 김밥 축제. 김밥 축제랑 네. 구미 라면 축제랑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어떠셨는지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런 축제가 없었죠, 라면 축제 이런 게. 네, 라면 축제가 2022년부터 처음 시작됐는데요. 네, 구미에서 시작됐는데 올해 3회차였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인파가 훨씬 많았고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저도 제가 이틀 내내 꼬박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라면을 먹을 엄두를 못 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웨이팅이 너무 많아서 한 번 기다리려면 1시간, 2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다 취재하고 했는데 라면 먹는 것만큼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반대로 이제 오셨다가 좀 속상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못 먹고 가시는 분들이. 네. 왜냐하면 라면을 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꽤 네. 많으시니까요. 아.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서 그것까지 오신 분들은 네. 좀 만족하셨을 텐데 야. 인파는 엄청 이게 많았습니다. 약간 우와. 입소문이 퍼지나 보네요. 네, 바로 그런가봐요. 직전주에 김밥 네. 김밥 네. 축제를 했는데 거기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게 이 라면 축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분식 시리즈처럼 콜라보 네. 진행을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김밥이랑 라면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라면 소비량이 제일 많다고. 네. 그러니까 이미 라면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관심은 아주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뚫어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평론도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뚫어주시니까 대박 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와. 유망한 아주.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순보쌤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네. 그 본업에 되게 열정이 있으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삶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비슷한 결의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겸직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하는 현직 교사분들의 이제 고민이 젊은 세대 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먼저 네. 의원 면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교직을 이어갈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일단 제가 뭐 엄청 성공한 케이스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뭔가 수입이 안정되게 보장되어 있고 또 어떤 자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의원 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저는 정말 라면이 너무 좋아서 이제 준비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열정으로 나왔고요. 또 사실 의원 면직하기 전 바로 직전까지 전 학교에서 일을 되게 좀 늦게까지도 했고 또 제가 충청남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일찍 문화가 아직도 있었거든요. 아, 일찍을 네, 하다고요? 방학 때 나가는. 되게 오래 그럼 제가 아, 거기 방학 때? 방학 때 나가서 이제 아. 일찍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도 제가 더 길게 나가서 제가 맡아서 하겠다. 선생님들 쉬시라 하시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교직 있는 동안은 교직에 좀 충실하자라고 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이제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좀 고충도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했고 계속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걸 해 나가는 과정이 보람차서 저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세상에 직업은 많고 또 세상은 넓은데 교사는 또 나중에 또 다시 임용고시를 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기회는 많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해보고 싶은 게 정말 있다면 어. 해보시는 게 좋다. 근데 다만 정말 그게 진짜로 하고 싶은 거였는지 한번 그걸 먼저 사전 검증. 네, 근데 사실 고민해 그게 보시는 게 나을 것 힘들잖아요. 같다. 네. 이게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건지는 네. 정말 해봐야지 아는 건데 네. 의원 면직을 하지 않으면 또 알 수는 없고 그게 되게 고민되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어떤 부분에서 그런 확신이 좀 드셨는지 어. 혹은 아, 네. 오랫동안 이제 계속 그런 네. 고민이 드니까 이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임용고시 보기 전부터 네. 사실은 이 라면 평론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아. 이걸 당장 해보기보다는 한번 좀 길게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임용고시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또 이 꿈이 마음이. 그대로이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또 아내가 교사인데 교사인 아내를 만나서도 제 꿈이 열정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열정을 한번 쏟아붓고 아니면 다시 교사 생활을 해도 되니까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돌아갈 마음은 없고 정말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차 목표를 달성 그럼요.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빵에서 100만 원 만드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저는 라면 협찬, 기업의 협찬 같은 건 안 받거든요. 사실 이런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은 협찬이 주수익인데 네. 저는 평론가로서 평점을 매겨서 라면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찬을 하나도 안 받아서 네. 안 받기 때문에 수입을 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행사 진행이라든지 방송 출연, 뭐 학교 강의 네. 이런 걸로 수입이 나서 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면도 있고 창직도 있고 해가지고 네. 네. 두 가지 멘트가, 같이. 네. 네. 근데 또 말씀 저는 처음 연락 드렸을 때는 네. 그냥 솔로라고 당연히 그냥 생각을 아,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와이프가 이제 아내분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건 더 네.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내분이 그러면 든든한 좀 이렇게 지지를 지원군? 해주시는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 과정도 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연애하는 과정부터 제 꿈을 말했었고요. 오. 저는 5년 뒤에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그때 이미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을 굳혔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저희 아내가 딸을 출산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일이 계속 몰려 들어와서 원치 않아도 계속 뭐 지방으로 행사를 나간다든가 강의를 나간다든가 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내가 일방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아내한테 좀 미안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네. 이제 또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 네. 화이팅의 응원을 그 아내도 응원해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네.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영준님의 이 시작된 창직에 이어서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죽기 전까지 정말 100살 넘게까지 세상의 모든 라면을 먹어보고 소개해 드리는 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제가 최근에 라면의 역사책을 출간하긴 했는데 네. 죽기 전에 전 세계 라면 이야기를 집대성한 사전. 라면의 역사를 정말 집대성한 네. 길이 남는 책을 내는 것과 그 마지막 목표는 한국 라면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한국 라면 박물관이 없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는데 네. 라면 박물관이 없다는 게 아쉬워서 네. 지금 소규모로 라면 협회 같은 네네. 그런 걸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걸 이제 10년 뒤를 목표로 해서 라면 박물관 네.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나온 김에 네. 라면의 역사 이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한번 받고 싶어요. 네. 책을 잠깐 가지고 와도 될까요? 네, 그럼. 네, 잠시만요.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라면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시는데도 생각보다 라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저도 좋아하는데도 그런 자료가 정리되는 게 아쉬워서 제가 한번 모든 기업과 또 인물, 행사, 단체들을 갖다 취재를 해서 라면의 역사를 총망라한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에서 가서 일본 기업도 만나고 박물관도 가고 한국의 기업들 뭐 인물들 다 취재하고 역사 자료를 받아서 와. 또 제가 정리해서 네. 라면의 역사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이 책을 보고 저한테 네. 책 보고 나서 책 때문에 저를 알고 연락 주신 분들이 꽤 많고요. 또 라면 업계에 계신 분들이 놀라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또 만나는 그러니까 게 처음 네. 나도 라면을 본업으로 하지만 라면 평론가? 와. 그래서 되게 저는 반가워하시네. 평론가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창작자로서 여기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혹시 그 아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 농심이 네. 원래는 농심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름이요. 농심이 아니었어요? 네, 농심이 원래는 농심이 아니었어요. 뭐였어 그러면? 새우깡, 신라면 같은 그런 걸 만들었던 농심, 네, 네. 농심이 아니라 롯데공업이었습니다. 롯데였어요. 롯데 네. 자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는 자회사는 아니고요. 네. 이 책에 나오는데 지금 롯데 그룹이 있잖아요. 네. 호텔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이런 롯데 그룹을 창업한 분이 신격호 회장님이시라는 분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을 도와주던 동생이었던 신춘호라는 분이 형하고 약간 좀 다툼이 있었어요. 라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형이 반대를 하니까 한국으로 와서 롯데공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라면 사업을 시작해서 신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농심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건데 네. 새우깡 네. 원래 농심 1970 새우깡이 아니라 네. 롯데 새우깡이었어요. 옛날에. 네, 그런 거. 감자깡도 롯데 감자깡. 네, 그리고 원래 예전에 최초의 라면, 농심의 최초의 라면은 농심 라면이 아니라 롯데 라면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이제 네. 이야기가 있고 와. 또 네.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뭐 메로나 투게더 네. 이런 아이스크림 기업 빙그레도 네. 20년간 라면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다뤘고 오. 수많은 뭐 아까 말했던 그 오뚜기 네. 라면 좋아하신다고 네, 네, 했는데 네. 그 라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 그런 이야기도 다 이런 와. 담아보았습니다. 네. 너무 이제 재밌- 알고 먹으면 더 재밌다 보니까 네. 저는 그런 걸 야. 꼭 사세요. 당장 사야 되겠다 진짜. 네. 와. 와, 네, 또 그런 부분을 또 알고 드시면 네. 그러니까요. 네, 사람도 이제 그냥 만났을 때는 모르지만 그분을 알고 나서 이제 깊게 알고 다르게 나서 보이잖아요. 다르게 또, 보이잖아요. 그쵸. 라면도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너무 네. 재밌을 책일 것 같아요. 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영준님 모시고 오늘 선거쌤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네. 제가 5년간 교직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뵙고 지금도 사실 예전에 동료였던 선생님들을 자주 뵙고 있는데요. 네. 승고쌤을 통해 또 선생님들과 또 선생님들의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세상의 모든 라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구쌤? 아 저는 마지막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고 라면의 역사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음식도 그렇고 뭐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부여가 되게 중요해요. 네. 스토리가 스토리를 일본이 되게 잘 얻는다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전부터 그 길을 개척하고 계신 것 같다. 아, 이거 보고 나서 라면 먹으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매운 진 이런 거. 아무튼 그 생각이 확 들어서 네.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꽂힌 멘트 중에 하나가 알면 사랑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 책을 보면 또 이렇게 라면이 더 먹고 싶어지고 더 음식에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진심인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물꼬를 튈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영준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재능 많은 다양한 분들 모시고 계속 승고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